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이번 여름은 좀 빨리 찾아오려나 봅니다. 벌써부터 낮에는 무더위가 찾아오네요. 여러분들도 더위 조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정말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준비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탈북 6년차인 진광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정말간 떨리는 경험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저는 북한 함경북도 온성에서 작은 인민보안부 구류장구치소의 예심과 간수였습니다. 아프신 부모님을 대신해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왔죠. 아픈 가족들을 볼 때마다 더 힘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하는 주 일은 개호원이고 교화소에 가기 전까지 유치장에 갇혀있는 죄수관리였습니다. 사실은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북한이 좀 많이 힘듭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말렸고요. 제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대학을 졸업해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요. 돈이라도 있어야 출세를 하는데 저희 집 생활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출세를 해도 출신 성분이 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 그냥 간수를 오래 해왔었죠. 간수는 죄수들의 자살을 못하게 지키고 못 도망가게 감시하는 역할이었죠. 예를 들어 죄수 100명이 있다 치면 10명 이상은 마약, 불순한 녹화물로 들어온 인민들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영화들은 특히 북한한테는 적국 영화예요. USB로 받아든 순간 그때부터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북한은 사람을 죽여도 3, 4년만 있으면 돼요. 근데 드라마 한 편만 봐도 7, 8년은 교화에 썩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국 가요를 400곡을 소지한 18살인 친구가 있었는데 재판을 제가 데리고 갔었거든요. 10년형이 내려졌었어요. 그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거듭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더더욱 이 나라 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가 있던 교화소는 다른 교화소에 비해 나았지만 집단으로 고문시키는 곳도 많고요. 그냥 인권 유린을 합니다. 굶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쥐를 잡아먹고요. 많게는 하루 5명씩 한 해에 300여 명이 숨져나갑니다. 그냥 학살당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10년형이나요? 정말 말도 안 되네요. 광수님도 북한에서의 생활이 정말 힘드셨었겠어요. 꿈도 제대로 못 꾸는 이 현실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그래도 간수 생활을 하면서 탈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때 당시에 일하고 있었을 때 그 구치소에서 재소자였던 미선 누나를 만났었어요. 미선 누나는 탈북자들을 상대로 송금 브로커로 일하다가 당국에 발각돼 복역 중이었어요. 탈북을 해서 중국이나 한국에 간 사람들의 전화번호도 다 가지고 있더군요. 불법 손전화로 북한 가족이랑 통화를 하고 싶거나 만나고 싶다고 하면 돈 받고 연결해주고 그랬었어요. 불법적인 국제통신제라는 건데 한국하고 통화하게 되면 반국가 범죄예요. 진짜 무서운 건 북한에서 다 감청합니다. 북한 비방 중상을 하게 되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바로 끌려갑니다. 북한에서는 탐지기 차랑 인민군들 몸에다가 신호기를 여기저기 차고 다니거든요. 신호파가 딱 잡히면 전화를 해서 5분도 안 걸리고 바로 위치 추적이 됩니다. 그러면 즉각 현장 체포돼서 잡혀 들어갑니다. 이렇게 위험한 때에 미선 누나는 중국으로 탈북자들을 넘겨보내고 한국에 전화한 걸 한번 처벌을 받아서 감옥을 갔다 왔거든요. 다시 죄를 지으면 당연히 가중처벌이고요. 누나도 2년만 징역살이 할 줄 알았는데 4년 3개월이 선고되더군요. 정말 위험하군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간수와 죄수 사이였을 텐데 많은 정보를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위에서는 따로 유치장 감시가 없나요? 아니요, 엄청 엄격합니다. 예외로 미선 누나하고만 제가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죄수들은 우리를 선생이라 부르고 얼굴도 마주 못 봅니다. 화장실 또한 마음대로 못 갑니다. 누나한테만 유별나게 배려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챙겨주냐는 말에 누나만 보면 너무 가족 생각이 난다고 말했었어요. 배고프면 먹을 걸 가져다주고 좀 아프면 바로 약을 갖다주고는 했습니다. 당연히 단 둘이만 있었을 때만 누나라고 부르고 챙겨줬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누나를 도와줄 길은 여기서 나가는 길밖에 없어. 제가 갑자기 이 말은 한 이유는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브로커를 누나가 아니까 같이 탈출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연히 누나는 선뜻 응해주지 않았죠. 누나는 그때 저를 예심가장 스파이라고 의심하고 자기를 떠보려고 그동안 거짓으로 자기를 대한 줄 알았었대요. 누나의 끝도 없는 의심에 저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한 나만에 있는 제 친척 사진들을 누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제서야 믿더라고요. 그러고는 누나도 같이 빠져나가자고 굳은 결심을 보여주며 말하더군요. 그렇게 며칠 뒤에 저는 탈북 가맹 전날 밤에 안가의 은신에서 북한 탈출의 마지막 고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밤 12시에 자고 있는 누나를 갑자기 깨우고는 바로 지금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뒤에 가서 간방문 딸게. 그니까 지금 빨리 나가야 해. 누나는 당황스러워했지만 바로 짐을 챙기고 창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헉, 감시자들은 없었나요? 제가 심장이 더 떨리네요. 당연히 있지요. 정문 쪽에 있어서 돌아서 갔습니다. 정문 건물에 가려져서 밤이라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고 나선 뒷숲을 방패 삼아 숨어서 갔고요. 그리고 제가 탈출하기 전에 우리 부서에 들어가는 전기선을 다 끊었거든요. 감시 카메라를 켜도 모르게끔요. 그러고 나서 창문을 열고 나왔는데 담장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 담장은 조금만 닿아도 종소리가 딸랑딸랑 났었어요. 평소에 보던 담장하고는 느낌이 차원이 다르더군요.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다행히도 담장을 넘어서 두만강까지 하염없이 뛰며 대략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길이 짧아서 다행이었죠. 두만강으로 바로 뛰어들었지만 강의 깊이가 당연히 저희 둘 키 이상으로 잠기더군요. 저는 수영을 잘해서 괜찮았지만 누나는 수영을 못했고 가뜩이나 가방 안에 옷가지들 때문에 더 무게가 나가서 부축하게 수영을 잘하는 저도 너무 감당하기 힘들더군요. 두만강이 그렇게 깊을 줄 몰랐어요. 둘 다 물을 죽도록 먹고 이대로는 진짜 죽겠구나. 그대로 물에 잠겨서 여기서 죽겠거니 했던 찰나에 강바닥으로 가라앉는데 물이 코 밑으로 오면서 발이 땅 밑으로 닿더군요. 그러고 나서는 다행히 밖으로 빠져나왔죠. 조금만 더 지체됐으면 그대로 떠내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누나의 한국 지인 브로커와 연결이 돼서 잘 탈출하고 서둘러 중국 위험지역을 벗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브로커가 하는 말이 북한 체포조가 중국 지린성까지 왔다고요. 중국 현지 브로커들한테 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탐문하더래요. 지린성 전 지역에 수배령이 내려졌었어요. 1600만 원 정도요. 세상에, 정말 아슬아슬했었네요. 네, 몇 시간만 늦었으면 저는 바로 북으로 끌려갔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들려오기를 북한에서도 특이 케이스라 전 지역에 널리 알려졌더라고요. 북한이 꼽은 2019 최악의 사건 사고라고요. 지금은 누나도 한국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고 저도 잘 살고 있습니다. 누나하고 자주 가족 얘기를 하는데 가족을 버리고 온 이 죄책감과 아픔이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누나는 살기 위해 탈북한 거지만 계획이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미국으로 가서 공부할 생각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절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마 집으로도 북한 군인들이 찾아가서 신문도 많이 했을 겁니다. 가족 생각만 하면 눈물만 나요. 불효죠. 광수씨,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가족분들도 분명 이해하실 겁니다. 가족들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한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